최근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정말 많은 조치를 쏟아내고 있죠. 언뜻 보면 다 제각각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사평론가 제이슨은 이 모든 게 치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가 어떻게 이 점들을 잇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대체 어떤 퍼즐이 펼쳐져 있는지 상황부터 보고요. 이 복잡한 판을 읽어내는 제이슨의 분석 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미국의 세 가지 필살기가 뭔지 하나씩 뜯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2027년이라는 하나의 지점을 향해 맞춰지는지 그 최종 그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시작해 볼까요? 때는 2025년 말 미국이 중국과 대만을 향해서 정말 여러 가지 중대 조치들을 거의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서로 다른 정책들 같았죠. 국방법은 국방법이고 무기 판매는 무기 판매, 투자 금지는 또 다른 얘기, 이렇게 다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평론가 제이슨은 이게 그냥 흩날리는 닥철처럼 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조각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 흩어져 보이는 조각들을 대체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제이슨의 분석 틀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이 사건들을 그냥 개별적인 행동으로 봐서는 안 되고 아주 체계적인 3단계 마스터 플랜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비유가 정말 직관적인데요. 국가 안보 전략이 큰 그림을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 두뇌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국방수권법은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힘과 돈을 대주는 골격과 근육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뉴스에서 본 무기 판매나 각종 제재 같은 구체적인 조치들이 바로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는 주먹이라는 거죠. 제이슨에 따르면 이 거대한 전략의 첫 번째 필살기는 바로 이겁니다. 대만을 중국이 감히 삼킬 엄두도 못 낼 아주 단단한 고슴도치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 10억 달러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예산이 늘었네 이게 아니고요. 바로 그 규모 때문입니다. 이전 회계 연도보다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제이슨은 이 숫자가 그냥 지원을 좀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대만 방어 전략의 판을 바꾸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합니다. 제이슨이 지적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F-16 전투기나 탱크처럼 크고 멋진 무기를 파는 데 집중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90일 생존. 만약 중국이 대만을 봉쇄했을 때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 90일을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걸로 전략의 초점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고슴도치 전략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단순히 무기만 주는 게 아니라 의료, 디지털, 그리고 비대칭 전략인 드론까지 사회 전반이 어떤 공격을 받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맷집, 이른바 회복 탄력성 자체를 키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슨은 이 개념을 대만판 아이언돔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미사일을 막는 물리적인 돔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여러 겹의 방어망, 생존 그물망을 만들어서 침공하는 비용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수가 대만을 단단한 고슴도치로 만드는 거였다면 두 번째 필살기는 뭘까요? 제이슨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엔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자본의 흐름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미국의 의도가 명확히 보입니다. 예전에는 대통령 행정명령, 그러니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임시조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12월 국방법을 통해 이걸 아예 영구적인 연방법으로 못 박아버린 겁니다. 이건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고 미중 자본의 디커플링, 즉 분리를 공식화한 거죠. 게다가 그 범위가 정말 이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재 대상 국가도 러시아, 이란, 북한까지 대폭 늘렸고요. 기술 분야도 초음속 슈퍼컴퓨팅 같은 핵심 기술들을 추가했습니다. 심지어 거래 방식도 지분 투자뿐만 아니라 빚을 내주거나 합작회사를 세우거나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까지 사실상 모든 잠재적인 구멍을 다 틀어막는 전방위적인 압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딱 한 가지, 45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제이슨은 바로 이 450일이라는 숫자에 진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 이 450일은 과연 뭘 의미할까요? 제이슨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탕하고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주는 일종의 타협 아닐까요? 아니면 중국 기술 기업들에게 너희에게 남은 시간은 450일 뿐이다 라고 선언하는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일까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필살기입니다. 제이슨은 이게 아마 가장 파괴적인 한방일 거라고 분석하는데요. 이건 군사나 경제를 때리는 게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 바로 그 심장부를 직접 겨냥하는 거죠. 이 소셜미디어 반응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소분홍은 열성적인 젊은 민족주의자들이고 노반적은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게 만든 조치가 뭐냐? 바로 미국이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의 숨겨진 재산을 샅샅이 조사해서 전 세계에 공개하도록 법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의회 내부용 비밀 보고서가 절대 아닙니다. 법에 아예 명시돼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D&I 웹사이트에 비기밀 보고서로 공개하라고요. 대상도 시진핑 주석부터 시작해서 최고 지도부와 그 가족들까지 부동산, 주식, 해외 계좌, 대리인 명의 재산까지 모조리 다 포함됩니다. 이건 사실상 중국 국민들에게 직접 보라고 던지는 폭탄인 셈이죠. 제이슨은 이 수가 중국 공산당을 완벽한 죄수의 딜레마에 빠뜨렸다고 분석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자기들이 먼저 재산을 공개하면 미국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죠. 가만히 기다리면 여론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고요. 미국에 보복하면 아픈 데를 제대로 찔렸구나 하고 광고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고 침묵하면요, 암묵적으로 모든 걸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뭘 해도 지는 게임에 갇혀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날카로운 필살기가 그냥 각자 따로 움직이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이슨의 분석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의 칼끝은 단 하나의 시점, 바로 2027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보세요. 2026년 6월에 지도부 재산 보고서가 터지면서 중국 내부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2027년 3, 4월이 되면 중국 기술 기업으로 가는 돈줄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2027년은 시진핑이 인민해방군에게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명령한 바로 그 데드라인입니다. 모든 수가 정확히 그 시점에 맞춰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설계된 거죠. 결국 제이슨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모든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전쟁을 시작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 그 대가를 베이징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게 진짜 목표라는 거죠. 제이슨의 분석을 따라가 보니 정말 미국의 치밀한 전략적 그림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과연 이것이 전쟁을 막기 위한 완벽한 억제 전략일까요? 아니면 한 번 시작되면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충돌을 향한 외나무다리가 될까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